전 한겨레 신문 종교 전문 기자 겸 논술위원 하셨고, 수행 치유 웹진 휴신정 또 운영하시고, 함스컨쌤께서 창간하신 시아의 소리 전 편집위원 하셨습니다. 그리고 종교, 영성, 치유, 공동체에 관한 많은 글을 쓰셨고, 저서로는 너무 많아서 간단하게 몇 개만 읽어드리면, 혼자는 외롭고 함께는 괴로운 이를 위한 마을 공동체 탐사기, 우리는 다르게 살기였다. 그리고 나를 찾아 떠난 여행, 은둔, 울리, 기타 수십 편의 저서를 펴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강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쌤을 늘뛴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그 충주터미널에 와가지고 우리 이은홍 선생님이 이렇게 거기까지 픽업해 주셔서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보니까 진짜 청풍명월, 청풍호반이란 말이 참, 딱 어울릴 만큼 너무나 드라이브 코스도 아름답고, 딱 보니까 여기 사시는 분들이 더욱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보니까 또 인물들도 많으시고, 또 여기 제가 오래전부터 아는 예전에 유럽 공동체도 같이 순례했던 우리 황대곤 선생님, 바우 형도 여기 또 제천으로 이사 오셨다든지 오늘 여기 오셔서 너무 반갑고, 우리 간디학교 또 양희창 선생님 설립자도 다들 이제 반가우시고, 오다 보니까 또 요즘에 제일 그 화제를 몰고 오는 뒷끝 김민기, 그분이 또 이쪽 마을에 또 책까지, 자기가 소장한 책까지 다 주셔가지고 마을 회관에 또 김민기 문고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 몇 개월 동안 그 연극 담당을 하면서 그분하고 소주잔도 몇 번 기울인 적이 있는데, 그분의 대외적인 그 엄청난 그 음악적 그 명성에 비하면은 너무나 소박하게 이렇게 술 마시고 했던 그런 분하고, 그런 분이 자기의 마지막 책을 이 덕산에 이렇게 선물해서 덕산이 얼마나 덕산하고 참 통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여기는 이제 간디 공동체 학교를, 대안학교를 또 중심으로 많이 이렇게 모이고 한다는데, 제가 예전에 2002년에 신문사를 1년 그냥 때려치울 생각하고, 책상 빼면 빼는 거고 생각하고 1년 쉬고 인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인도를 가가지고 뭐 많이 돌긴 돌았는데 그 중에서도 제 주요 거점이 다니는 데가, 인도에서 그 간디가 머문 곳은 모든 곳을 가자 해가지고 간디가 머문 그 공동체가 16개가 있더라고요. 간디는 이제 한 45에서 남아프리카에 있다가, 젊었을 때 이제 뭐 19살에 런던 대학에 유학 갔다가 남아프리카에서 활동하다가 한 40대에서 이제 인도로 건너왔는데, 그 이후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자기 식구들끼리만 살아본 적이 없더라고요. 다 공동체 생활을 이렇게 했고, 이렇게 주로 이제 중부 세바그람이라는 곳에서 많이 생활을 하셨는데, 또 여기저기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또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제 간디는 워낙 존경받는 인물이니까 그 다 기념관식으로 돼 있고, 또 간디 어떤 붙어 있고 해서 그곳을 제가 16군데를 그 최남단부터 최북단, 히말라야까지 다 찾아다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찾아다니는 것도 그 흔적에 이렇게 내음을 맞는 것도 참 좋긴 한데, 이제 의미 있었던 게, 제가 그 세바그람의 간디 아시람에는 간디를 그 아시는 분이 없었는데, 그 근처에 한 4-5km 떨어진 곳에 그 간디의 수제자격인 비노바바베가 설립한 그 아슈람이 있는데, 이제 그곳에는 이제 비노바바베를 따르던, 그러니까 카톨릭으로 따지면 수녀 같은 분들이 한 30-40분들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 문 밖에는 남자분들도 한 서너 분이 이제 살고 계셨는데, 그 중에서 한 100살 가까이 되신, 그 이름이 우리 황대곤 선생의 닉네임 바우하고 똑같습니다. 바우 할아버지가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디에 대해서 직접 간디를 살아있을 때 만났다니까. 간디가 해방되면서 1945년이죠. 1945년에 돌아가셨는데 2차 대전 끝나면서. 근데 살아계실 때 만났다니까 얼마나 궁금해요. 그런데 이제 약간은 옛날 인물이라 이렇게 추종은 하면서도 그런 저처럼 이제 기자 생활로 많은 사람들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의 항상 저는 모든 사람이 믿어도 너는 의심해봐라. 모든 사람이 의심해도 너는 한번 믿어봐라. 약간 이제 이런 기자로서 같은 기질이 있어서 이제 탐구역이 활동을 했는데 그러면서 간디가 굉장히 어떤 훌륭한 점도 있지만은 또 몇 가지 또 안 좋은 풍문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더군다나 그 정도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인물은 뭐 신화나 이런 게 채색됐지 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실제 가까이서 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냐. 이런 약간 생각을 가지고 바우 할아버지한테 이제 자세히 물었더니 바우 할아버지가 이제 워낙 연로하셔서 얘기를 풍부히 하지는 못하는데 그분이 주로 하는 말은 간디가 너무 자비로웠다. 너무 인자했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간디는 가짜는 아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간디 학교가 여기에 이제 중심이 돼서 제가 인도 간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는 책도 내고, 제가 이제 기자로서 33년 동안 근무하고 올 1월 1일 날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정년 퇴직을 했는데, 좀 날탕으로, 다른 사람들은 33년을 다 근무하는데, 저는 아까 2002년 뿐만 아니고, 또 한 8년 전에 또 1년을 또 쉬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몸이 아프더라고요. 몸이 아파서, 이제 쉬면서, 이제 몸이 워낙 아프니까. 근데 이제 공동체라는 게 보통 우리 이제 밖에 삶은 패스트푸드가 많고 너무 음식도 좀 엉망인데 공동체가 대부분 음식도 참 정갈하고 이제 사는 것도 좀 정갈하고 그래서 해외에 이제 몸도 요양할 겸 제가 요즘 현대병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제 병원에서는 정확하지 않지만은 좀 통증이 있는 병원에서는 뭐 하면은 뭐 당신 이상 없는데 약간 이제 그런 요즘에 그런 이상한 것들이 현대인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성 질환들이 보통 이제 그러는데 병원에 가면 뭐 별 이상 없다 그래도 본인은 이제 아파서 고통받고 있는 이제 그런 병이었는데 약을 먹어도 별 효과도 없고 온갖 대처요법을 다 해봐도 별 효과도 없어서 여기 우리 남창규 선생님이 제천에서 한의원 한데 그땐 남선생님한테 왔으면 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 이름까지 아는 이유가 우리 조연TV 휴심정에 제일 댓글을 열심히 달아주신 분입니다. 항시 다 썸머리 요약을 다 해가지고 항상 모든 것을 다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딱 기억하고 있는데 얘기 와서 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온갖 대안 치료도 다 해봐도 효과가 없어가지고 이왕이면은 이제 한 달은 히말라야에서 트레킹하고 한 달은 공동체에 가서 살고 이런 식으로 한번 보내보자 해가지고 이제 히말라야 트레킹도 갔다가 또 이제 공동체에 가서 태국이나 미국 이런 공동체에 가서 이제 좀 그렇게 살아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에 살아보니까 상당히 이제 느낀 바도 많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끝나면은 그 외국의 5군데 공동체를 이제 돌아봤는데 그런 예전에 우리 황대훈 선생님하고도 유럽 공동체 이렇게 다녀봤지만은 이제 그때도 무슨 이제 프로그램으로 딱 돌다 보니까 한 2주 정도 갔던 것 같은데 하도 우리가 욕심껏 여러 공동체를 보다 보니까 한 공동체 다 1박 2일도 머물기가 쉽지 않고 또 기자라는 게 전부 다 항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반나절 보고 한 2달 산 것처럼 쓰는 게 이제 기자죠. 이제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취재로 한 게 아니고 그때는 이제 신문사를 쉬고 이렇게 살러 갔으니까 그래도 이제 다른 때하고는 상당히 이제 경험이 달랐죠. 그래도 좀 오랫동안 그래도 머물면서 이렇게 일도 하고 같이 지내면서 그래서 이제 그 공동체에 대한 경험을 한번 써볼까 생각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국내에도 뭐 알기는 알았는데
그래도 그걸 이제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국내 공동체를 몇 군데 이렇게 가봤더니 의외로 깜짝 놀랐어요. 오히려 제가 본 해외 공동체 이상으로 국내 공동체들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한국 사람들은 그냥 뭐든 한다면 하는구나.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너무 이제 제가 그때 이 간디 학교를 못 와본 것이 참 제 큰 실책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간디 학교에 덕산을 왔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제 다 가볼 수는 없고 인연 닿는 곳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서 이제 국내 공동체들도 같이 이렇게 쓰면서 제가 인문학적인 이제 성찰을 더불어서 이제 공동체 늑보를 이제 썼고 한 300명 정도를 이제 좀 심층 인터뷰도 하고 공동체에 사는 분들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녹여내가지고 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는 책을 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을 그래도 나름 베스트셀러라고 많은 분들이 읽었는데 이걸 보면 이제 그 침팬지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침팬지는 상당히 평정심을 가지고 쳐다보는데 참 사람은 굉장히 호들갑이네요. 사람은 니 참 우습게 생겼다는 식으로. 근데 이제 그 둘 간의 DNA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DNA가 침팬지하고 인간하고 얼마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습니까? 뭐 그냥 찍어보세요. 예? 0.01%. 예? 0.01%. 근데 덕산은 너무 수준이 높아요. 좀 틀려줘야 강의할 사람도 맛이 나는데, 이게, 이렇게 계산이 안 맞으면 참 힘듭니다. 1.6%라네, 1.6%. 그러니까 보통 이 여자분 보기에는 너무 진짜 니하고는 나하고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는 식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실은 DNA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얘들은, 동물들은 뇌가 거의 성장해서 태어나고 사람은 이제 그 이후로 뇌가 이제 많이 성장하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발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은 DNA상으로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큰 차이가,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동물들하고 인간하고. 근데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차이를 얘기하는데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이제 송아지, 강아지, 고양이 이렇게 새끼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다 봤거든요. 송아지나 망아지, 연세 드신 분들은 봤겠지만은 요즘은 이제 집에서 그런 것들 잘 새끼를 안 나니까 못 보신 분들도 꽤 될 텐데, 그 송아지, 망아지는 나면은 한 10분 지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거 서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발로 톡 차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걸어요. 그러니까 다리에 힘이 없어서 약간 끼우뚱끼우뚱을 하지만은 이제 마당을 한 바퀴 돌아요. 한 2바퀴 이렇게 막 돌아요. 끼우뚱끼우뚱 하면서. 10분 만에 뛰거든요. 10분 만에. 거의 10분 안에 태어나자마자. 근데 이제 이제 왼쪽에 이분들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엉덩이를 차면 어때요? 네, 이제 하고. 근데 이제 그 송아지, 망아지, 그 고양이 이런 애들은 한 1년 정도 키우면은 밖에 풀어놔도 이제 꼴도 뜯어먹고, 강아지는 도둑 오면 짖기도 하고, 고양이는 이제 쥐도 잡고, 이제 한 1년만 돼도 지 몫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1년 되면 어떡합니까? 이분들은. 예? 이분들은 이제 애들 1년만큼 밥값을 하려면은 10년 하면 밥값 합니까? 요즘은 한 30년 키워도 밥값을 못 하더라고요. 한 30년 키워도 밥값이 안 되는, 견적이 거의 안 나오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 서로 비교를 해보면은 자연에서는 동물들은 조금만 커도 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데 얘들은 도무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거의 구조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상당히 자립할 때까지 정말 돌봄이라는 생명 유지를 위해서 고양이들 특히 그러죠, 요즘에. 길고양이들. 나가지고 집 떠나도 대충 어떻게 살다가 죽기도 하지만은 거의 혼자 어떻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얘들은 한 달째 집 떠나면 살 길이 없죠. 한 달 아니고 1년, 2년 지나도 집 떠나면 살 길이 없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돌봄이나 공동체적 돌봄, 이런 데 있어서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연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다른 동물에 비해서 인간은 너무 그런 점에 있어서 너무 취약하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제 공동체적 돌봄이나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수백 년 또는 짧게는 호모 사피엔스만 봐도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전속을 해왔는데 그리고 우리가 뭐 역사 이후 시대에도 실은 저희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대가족이 이렇게 다 살았고 공동체적으로 골목에 나가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다 뭐 삼촌, 고모, 당숙모, 팔촌 다 한 동네에 살았고 이랬는데 그런 이제 핵가족이라든가 도시화라든가 예전에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도시화율이 한 10%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세계에서 도시화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됐죠. 도시화율이 이제 90%에 이르렀으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요즘은 이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촌사람이고 너무 다수니까 개나 고동이나 다 도시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드문 분들입니다. 굉장히 귀한 존재들이죠. 근데 그런 이제 구조적으로 그런 변화들이 불과 우리 같으면 한 4, 50년 만에 완전히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4, 50년 동안 KTX 속도로 변화해 왔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KTX 밖에서 바로 KTX 밖에서 KTX가 지나가면 화들짝 놀라지만은 KTX 안에 있으면 이렇게 변화를 실감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편안히 잠도 자고 하는데 우리가 달려온 4, 50년이라는 시대라는 게 이렇게 KTX 속도만큼 엄청난 속도로 이제 변화됐다. 이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가족 구성원도 너무나 빨리빨리 이렇게 이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화들짝 놀랄 정도인데 예전에 보면은 1985년 저 때만 해도 1985년이면 저도 대학생 때이기 때문에 별로 우리가 세월이 별로 안 됐었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 때만 해도 보세요. 6인 이상 가구가 거의 5집에 하나는 6인 이상 가구인 거예요. 5집에 하나는. 그러니까 요즘 초등학생들한테 한 집에 6명 이상 사는 사람 손 들어봐라면 있겠어요? 뭐 초, 중, 고생들한테 없겠죠. 아예 없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리고 이제 이를테면 1960년대 그 가임 여성 1인당 출산율이 몇 명 정도 됐을 것 같아요? 1960년대. 8명. 좀, 남 선생님은 좀 너무 심하신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6명이라고 그랬어요? 아, 역시 우리 유택규 선생님. 역시 그 정신과 의사답게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6.1명에서 6.1명. 그러니까 요즘 애들한테 그 한 집에 6명 이상 낳았다 그러면은 강아지 새끼, 고양이 새끼, 쥐 새끼 이렇게 말하지 사람이라고는 별로 생각을 못 할 것 같아요. 사람이 6명 이상 낳았다고는. 근데 옛날에는 진짜 요즘 생각하면 불가사인데 저희 어머니도 4명이 이제 중간에 어떻게 잘못됐지만은 11명을 낳더라고요. 11명을. 그러니까 옛날 분들의 저희 어머니 지금 100살이 다 되십니다. 지금 생존에 계세요. 근데 옛날 분들의 그 불가사의한 능력은 정말 경의를 표하지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하여튼 뭐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고 여기 뭐 7, 8남매 많잖아요. 뭐 6, 7, 뭐 5, 6남매는 기본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랬는데 그런 시절이 뭐 옛날 뭐 고려시대, 신라시대가 아니고, 불과 우리 어렸을 때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짧은 시간에 엄청난 변화를 겪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얻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뭐,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 유럽 같은 경우는 2, 300년 만에 했을 변화를 우리는 짧은 4, 50년 만에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말이 없어요. 뭐든지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어쩐다고요? 죽는다도 아니고 뒤진다. 그러니 요즘에 진짜 뭐 자살률, 고독사, 저출산 이게 이런 게 너무 급작스러운 변화로 인해서 이런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너무 우리가 급하게 변화해 오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뭐 소득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도 예전에는 쭉 이렇게 오다가 갑작스럽게 변화되는 게 뭐 4, 50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너무 극명한데 이게 이제 현대 도시의 모습이고 이 모습은 한 몇 년 전쯤 돼 보입니까? 예? 뭐 고려시대, 신라시대, 구석기 시대 뭐 그래. 아니 이게 딱 보면 힌트를 얻어줘. 경운기를 보고 딱 힌트를 얻어. 경운기. 네, 70년 전. 그러니까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그때 새마을운동 이후에
이제 지붕계량이나 이제 담장 쌓기 하니까 여기는 지붕계량도 안 됐고 담장 쌓기도 안 됐는데 동네에서 2장 정도가 이제 개운기 한두 대 이렇게 사가지고 들어온 정도니까 70년대죠. 70년대니까. 그러니까 덕산의 70년대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된 것이 불과 40, 50년 만에 이렇게 변화됐으니까. 근데 이런 모습은 100년 전하고 뭐 1000년 전하고 크게 달라 안 달라요. 전혀 안 달라요. 뭐 고려시대나 신라시대 때 비슷하게 우리는 쭉 저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40, 50년 만에 우리는 진짜 너무도 변해버렸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같으신 분은 세상 변화를 얼마나 실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은 이제 우울증이 전혀 없으신데 요즘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간다. 니들이 옛날에 한번 살아봤냐? 옛날에 한번 얘들 일제시대로 확 보내버려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는 이제 우리 어머니는 딸들이 한 70대 되니까 딸들이 이제 우울증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가끔씩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한번 보내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가끔씩 하시는데. 그러니까 세상 변화를 너무나 이렇게 엄청나게 우리 어머니도 이제 겪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겪으면은 우리가, 저도 이제 신문사 시험 준비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공부하는 것들이 예전에 이제 이게 있는데 1960년대 뉴욕에서 발생한 키티 제노비스 사건, 이것은 이제 신문사 입사 시험 때 이런 것들이 종종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이제 급작스러운 변화, 아파트가 생기고 도시화로 된 게 이제 한 90년대 이렇게 이제 급작스럽게 변화됐다면, 미국은 1960년대 이제 급작스럽게 막 아파트도 생기고 막 큰 빌딩도 엄청나게 생기고 이제 그런 변화를 이제 일찍 더 겪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60년대 변화되면서 큰 최고의 변화, 사회 변화상을 보여주는 큰 사건이 키티 제노비스 사건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키티 제노비스가 여성 이름인데 아파트를 뉴욕 맨하탄에서 모처럼 이제 건립된 아파트에 사는 여성이었는데 그 아파트 주차장에다가 이제 차를 파킹시키고 이제 아파트 현관 쪽으로 이제 아파트로 자기 집으로 들어가려고 현관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약간 어두스름한 밤에 이제 강도가 나타나가지고 핸드백을 뺏으려고 그러니까 안 주려고 그러니까 이제 칼로 뭐 엄청나게 이제 찌르고 그래가지고 그 여성이 막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이제 아파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가지고 그게 다음에 이제 신문에 대서특필 됐는데 그래가지고 신문 기자가 아주 열심히 취재한 기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취재를 해서 이제 그때 그 살려달라는 소리를 들었느냐 집집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알아봤더니 그때 아무도 거기 반응을 안 했지만은 34명이 그것을 듣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34명이. 이게 그 아파트에서. 그랬는데 그것을 아무도 그것을 구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왜? 아, 그렇죠. 아, 좋아. 역시 덕산. 그러니까 이게 덕산이었으면 시골이었으면 안 그러는데 아파트에서는 똑같은 구조로 딱 자기 말고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텐데 내가 아니어도 다 보고 있을 텐데 굳이 내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전부 다 그런 생각으로 아무도 반응을 안 보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여하튼 야 도시의 이 엄청난 그런 구조적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제 대서특필이 되고 사회적 화제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심리학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도시화가 되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그것을 이제 막 연구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밀리는 곳에 가면 갈수록 예를 들면은 자기가 무슨 다리가 부러진 사람인 것처럼 그 이제 가장을 하고 이제 지하철역 막 강남역 같은 데서 있는다든가 또는 또 맹인인 척 이렇게 해서 이제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간다든가 그러면은 사람이 많이 밀리면 밀릴수록 도와주는 사람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곳일수록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골은 외롭다고 사람이 많은 곳으로 전부 다 사람을 찾아서 가는데 그곳에 가면 아무도 자기를 쳐다봐 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같은 다리가 부러져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도 내가 아니어도 이 많은 사람들 있는데 굳이 내가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게 도시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언밸런스죠.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해리 할로우라는 동물 심리학자가 이 또 실험을 했는데 그 잔인한 동물학자가 이 이쁘게 생긴 이제 사람은 실험을 못하고 이쁘게 생긴 이제 원숭이를 이제 가족으로부터 격리해 가지고 이제 격리시켜 봤는데 그러면 사람을 격리시키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그런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격리를 시켜 봤어요. 그래서 이제 격리시켜 보고 그 안에다가 엄마의 느낌을 담은 이제 부드러운 천으로 둘러싸인 엄마 모형을 하나 놓고 하나는 이제 철사 모형의 엄마를 놓고 대신 부드러운 천으로 된 곳에는 우유가 안 나오는데 철사로 된 데는 우유가 항시 나오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를 배치해 놨단 말이에요. 두 개를 배치해 놓으면 이제 그거예요.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그런 그 말싸움 하는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엄마 뭐라고 자식들이 이렇게 많이 낳았어. 한둘이라도 낳고 좀 이렇게 안아줘 그러지 뭘 많이 낳아놓고 안아주지도 않고 말이야 맨날 들러 일하러 가버리고 뭐 많이 까놓기만 하면 뭐 하냐고. 근데 야 옛날에는 그 밥통이 있냐 세탁기가 있냐 뭐가 있냐 전부 다 손발로 해야 되는데 니들 보듬고 있을 팀이 어디가 있어. 배부른 소리지. 옛날에는 전부 다 손발로 움직여야 모든 것이 나는데 그래서 먹을 것도 없는데 지금 애기만 껴안고 있어서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밥을 구해야 될 거 아니냐. 이제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제 그런 논쟁을 하는데 우리는 밥보다는 엄마가 안아줬어야지 이런 식으로. 그런 이제 옛날 사람들 그런 약간 그 엄마하고 이렇게 약간 그런 식으로 논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논쟁의 답을 해리 할로우도 이제 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얘들이 태어나면은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뭐가? 이를테면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습니까? 네? 아니 일단 생존해야 되니까 일단 안 먹으면 죽잖아요. 일단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덕산 주민처럼 이렇게 아주 훌륭하신 분들은 엄마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이미 정답을 얘기해 버리는데, 그런데 일단 이제 생존이 이제 안 먹으면 생존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역시 먹을 것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해리 할로우가 가다 놓은 이 불쌍한 원숭이를 보면은 주로 저렇게 빼빼 야유도록 주로 엄마 느낌이 나는 저 모형에만 달라붙어 있고, 너무 배고프면 주댕이만 저기서 안 떨어지려고 몸은 안 떨어지고 주댕이만 갖다가 저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것만 보면 저희 엄마하고 저하고 누가 이겼습니까? 빵도 중요하지만은 우유도 중요하지만은 역시 사랑이 필요해. 보도만 줬어야지. 이걸 해리 할로우는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제 사랑 없이는, 이런 돌봄 없이는, 허그 없이는, 피부 접촉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이걸 이제 말해주는 거죠. 정말 너무 가슴 아픈데, 정말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우리가 40, 50년의 변화 동안에 어떤 식으로 변화됐어요? 그럼 말도 안 되게 이제 접촉률이 떨어져 버린 거죠. 이제 안아주고 같이 이제 꼭 자기 엄마가 아니더라도 옛날에는 형제간들끼리 부비고 뭐 이모, 고모,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렇게 다 한 방에서 주로 부비니까 한 방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접촉률이 완전히 40, 50년 동안에 아마 한 10분의 1, 100분의 1로 떨어져 버렸을 거죠. 이제 그게 이렇게 돼버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기도 어려울 만큼 구조적 변화를 40, 50년 동안에 이렇게 이제 가져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는 뭐 이런 식으로 살았는데, 요즘 애들한테 이런 사진을 보여주면은 이건 무슨 장면일까요? 그러면은 얘들은 거기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거나 뭐 이제 이런데, 옛날에는 아무 일도 없는데도 동네 버스만 한 대 들어와도 이렇게 할 일 없이 이렇게 구경 나도 엿장수만 와도 할 일 없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그랬어요. 살인 사건이 나서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우리의 동네 모습이고, 예전에는 뭐 이웃 사람들끼리 한 집에 살면서도 다 이렇게 살았죠.
그러니까 걔들도 이렇게 얼마나 친해요.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한 집에 다 이렇게 더불어 이렇게 살고 그런데 그런 이제 골목에서도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도시 제천 시내도 그랬을 거예요. 불과 한 3, 40년까지만 해도 이런 놀이차 같은 거 이렇게 갖고서 동전 넣고 한 번씩 타보고 이렇게 하면 이제 전부 다 동네 애들, 동네 사람들 구경 났다고 전부 다 나오고 그런데 갑자기 이제 한 3, 40년 전부터 이제 갑자기 우리나라가 산업화라는 이름으로 공장도 생기고 일터도 생기면서 옛날에는 일터가 없으니까 아까 그 사람들처럼 할 일 없으니까 골목에 구들구들 이렇게 다 나와 있었는데 일할 게 있었나요? 전부 다 이렇게 같이 더불어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엄마도 떠나고 하니까 얘는 이제 태권도 학원 가고 얘는 속셈 학원 가고 이제 다 어디로 가버리고 이제 골목에도 이제 갑자기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그것도 못 간 애들만 혼자 애터리로 골목에 남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내고 했죠.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이렇게 방치되고 이런 애들도 물론 있었고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방치된 애들이 많았어요. 우리나라가 어린이집 이런 시스템이 복지 시스템이 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불과 한 20년밖에 안 됐잖아요. 예전에는 엄마가 일터에 가면서 5살 먹은 애 보고 2살, 3살짜리 애들 챙겨라고 찬장 안에 밥하고 그 간장 있으니까 니도 먹고 동생도 먹이고 5살, 6살짜리들한테 그렇게 시킬 정도로 예전에는 그렇게 열악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살았고. 근데 경제 발전기에 이런 식으로 혼자 방치된 애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런 시스템이 복지 시스템이 갖추기 전까지는 정말 이렇게 혼자 엄마는 이제 일터로 부모는 일터로 떠나고 골목길에 이런 식으로 어린이집도 못 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방치된 애들이 너무 많았죠. 여기만 해도 여기 뒤에 지금 이제 돌봄센터, 방과후 돌봄센터도 잘 돼 있더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돼버렸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세대만 해도 그런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그냥 공중에 붕 뜨는 그러니까 대가족도 붕괴되고 사회복지 시스템도 안 된 가운데 그 혼자 어정쩡하게 이렇게 방치된 찬바람이 부는 어렸을 때 그러면 우리도 어렸을 때만 해도 골목길에서 엄마가 늦게 들어온다고 항상 우는 애들이 있었어. 엄마 하고 엄마는 뭐하고 안 오는지 날은 어두워지는데 엄마가 안 오니까 무서우니까 집 밖에 나가지고 꼭 우는 애들이 이렇게 한두 명 정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어렸을 때 그 엄마하고 애착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래요. 꼭 엄마하고 이제 꼭 생물학적인 엄마가 아니라도 이제 이렇게 진심으로 돌봐주는 할머니라든가 이모라든가 보모라든가 이제 다른 분야도 아줌마가 있어도 상관없는데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 애착이 형성돼야 이제 심리적으로 안전 기지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굉장히 산전수전 공중전을 이제 겪어야 되니까 시험 봐서 떨어지기도 하고 취업이 안 돼 보기도 하고 밖에 살아가면서 상사한테 깨져보기도 하고 이제 상처도 많이 받고 이런 태평양 같은 인생의 바다를 건널 때 이렇게 어렸을 때 안전기지가 형성된 애들은 조금 상처를 받고 해도 이제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러니까 좀 든든한 배를 타고 가는 것처럼 파도가 풍랑이 쳐도 버티고 이렇게 헤쳐나간다고 그럽니다. 근데 아까처럼 어렸을 때 돌봄을 전혀 받지 못하면 심리적인 안전기지가 전혀 없어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때 풍랑을 헤쳐가기가 전혀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과 의사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려니까 굉장히 쑥스럽네요. 예? 우리가 지금 그런 붕 뜬 세대에 우리는 어렸을 때 제대로 케어를 받지 못하고 이제 그런 세대들이 이제 실은 참 찬바람이 많이 불죠.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가 붕괴되면서 이런 식으로 좀 오붓하게 살았던 애와 저런 식으로 혼자 방치된 애들 그런 사람들이 말은 못해도 어렸을 때 그 엄마나 이런 분들 케어를 받지 못하고 또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 맡겨지거나 이런 사람도 우리 세대에는 너무 많았죠. 그래가지고 저렇게 이제 늘 60대, 70대 돼도 가슴에 부는 그 사람들의 찬바람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 어렸을 때인데도, 5살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가슴에 찬바람이 불고, 우리 세대가 좀 이제 그런 세대, 낀 세대,
사회복지가 안 되는 그런 세대뿐만 아니고 요즘 젊은이들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엄마들을 핸드폰에 뺏기고 여기 양심에 찔리시는 엄마들 꽤 많으시죠. 그러니까 얘기를 한 번 보듬어줄 판에 핸드폰을 한 20번씩 보시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핸드폰에게 많이 뺏기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 애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낀 세대와 다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애들이 굉장히 항상 힘들다 그러고 찬바람이 분다 그러고 위로와 공감이 필요하다 그러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무인도에 서 있는 기분이다 그러고 요즘 젊은이들도 그런 기분을 이제 많이 느끼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심리 상담사 이렇게 해보면은 뭐 다른 고통도 많을 것 같은데 뭐 가족이 병에 걸렸다든가 자기가 뭐 사업에 실패했다든가 실직했다든가 뭐 뜻대로 뭔 일이 안 된다든가 다른 고통도 많을 것 같은데 심리 상담소에 보면은 한 7, 80%가 관계에 대한 고통을 호소한다 그래요. 뭐 배우자 간의 고통이라든가 부모 자식 간의 고통이라든가 직장 상사 때문에 죽겠다든가 하여튼 이제 그런 관계에 대한 고통 우리가 이제 그런 관계에 대해서 훨씬 더 취약해버리지 않았는가 급작스런 4, 50년 시기 동안에 그래서 귀차니즘에 모든 사람들 특히 젖어 있어 이제 편리니즘에 익숙해져서 뭐 일하기 귀찮아짐 뿐만 아니고 인간 귀차니즘, 인간이 귀찮다. 혼자 여기서는 지금 오늘 마시러 오니라고 멋지게들 다들 하고 오셨는데 집에 가시면 이렇게 계시잖아요. 이렇게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 귀찮아져. 아무도 나 타치하지 마. 이렇게 좀 있고 싶어. 요즘 이제 현대인들의 모습이 이렇게 많이 변해버리지 않았는가. 그래서 현대인들이 뭐 사회나 이런 데서 이렇게 상처받고 힘들면 동물들도 상처받으면 뭐 동굴에 들어가서 일주일, 2주일 병이 낫기까지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 이렇게 사람이 이제 동굴로 들어가는 시기도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그 시기가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그것이 1년, 2년 해버리다 보면은 밖에 나가기가 더욱더 두려워지고 고립되고 이제 외로워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고독사로 가는 이런 분들이 요즘 이제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이제 뭐 TV에서도 그 청년들 혼자 사는 사람들 TV 프로 있잖아요. 나홀로 산다 뭐 이런 거라든가 혼자 사는 것을 그렇게 많이 진짜 막 띄워. 그래서 이게 모든 TV라든가 모든 그 유튜브나 포털은 뒤에 뭐가 있습니까? 전부 다 뒤에 가장 막강한 힘이 누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윤석열 뭐 이러는데 역시 이제 덕사는 수준이 높아가지고 광고주 뭐 역시 돈입니다. 이제 자본가들이 있죠, 자본가들이. 근데 자본가들이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자본가들이 내가 만약에 건축주다 그러면은 4명이 한 집에 사는 걸 원하겠습니까? 4명이 찢어지는 걸 원하겠습니까? 찢어져야지. 그럼 이제 내가 뭐 텔레비전도 만들고 가스레인지도 만들고 냉장고도 만들고 세탁기도 만든다. 그러면 4명이 한 집에 살아야 돼요. 4명이 찢어져야 돼요. 찢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 입장에서는 뭐 수십 년 뒤에는 뭐 어찌 될 값에 지금 당장은 이렇게 매년 이제 판매량이 증가되고 뭐 건축량이 늘어나려면은 이게 1인 가구 수가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쓸데없이 혼자 사는 것을 이렇게 붙이고 독려하고 요즘 그렇지 않아도 얘들이 같이 사는 걸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맨날 TV나 이런 데서도 오히려 그런 것을 오히려 독려하는 듯이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같이 살거나 결혼하는 것이 미친 것이 된 것. 트렌드 자체가 이렇게 관념이 이렇게 바뀌는 어떤 계기도 되지 않았느냐. 사회에서 이제 뒷받침되지 못한 것도 물론 많이 있지만은 상당히 이제 그런 것을 부추기는 경향도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인들의 가장 위험한 질병이 외로움이라고 그래서 영국 같은 나라는 외로움성 장관까지 들 정도로 외로움이 영국보다는 한국이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더 심각합니다. 유럽보다는 한국이 급작스런 지금 이제 외로움의 태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정말 외로움이 몸서리쳐지는 지금 이제 관계가 너무 이제 쉽게 단절이 되고 이제 그런 시대를 기후 위기와 함께 외로움의 시대를 지금 맞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살자니 외롭고 함께 살자니 괴롭고 그게 이제 현대인들의 딜레마죠.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이게 이제 현대인들의 딜레마인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도 외로움도 장사 속으로 이용하고 괴로움도 장사 속으로 이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또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유튜브뿐만 아니고 저도 유튜브 이거 찍고 있지만은 근데 이제 유튜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그러니까 외로운 사람들이 혼자 여행 가가지고 그러니까 혼자 여행 갔으면서 꼭 이렇게 하고 또 사진 찍고 이렇게 하고 찍어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면서 카톡에 올리고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있는 사람들도 요즘 사람들은 이제 자기 너무 외로우니까 계속 또 핸드폰을 보면서 그걸 보고 접촉은 안 하면서 뭐만 해요? 접속만. 그러니까 접촉은 안 하고 접속만 하는 현대인들이 이제 그런 시대로 완전히 이제 전환된 거죠. 그러면서 근데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수백만 년 동안 접속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접촉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접촉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우리 DNA도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지나면 바뀌겠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DNA가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접촉이 갑자기 끊어지고 접속이 되니까 뭔가 공중에 붕 뜬 것 같은 허전함이 밀려오니까 갑작스럽게 뭘로 대신 접촉합니까, 이렇게? 이렇게 얘만 너무 괴롭게 이렇게 너무 꽉 껴안아가지고 너무 접촉을 그동안 못했다면서 이런 식으로 강아지만 이렇게 괴롭게 하는 이제 시대가 됐죠. 근데 현대인들이 이 정도로 끝날 것 같습니까? 현대인들의 그 귀차니즘과 편리니즘이 어떻게 갈 것 같아요? 저게 어떤 식으로 변화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강아지도 사람은 너무 들어가는데 신경이 많이 쓰이니까 들여야 할 심리적 비용이 너무 많으니까 조금 저렴하게 반려견으로 대신해 볼까 하는데 귀차니즘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유럽에서 그 파리 같은 데 여름 휴가철에 문제가 심각하죠. 아니, 키울 때는 언제고 여름 휴가철에 다 너무 수십만 마리를 시내에다 버려놓는 거예요. 그게 아주 인간들이 파리 시민들 훌륭한 줄 알았더니 아주 못됐어.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러니까 편리니즘이 자기가 외로울 때는 그게 필요한데 또 여행 가고 놀러 갈 때는 뭐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게. 그건 또 짐은 떠안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변화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과학기술 문명의 발전이 우리를 끌고 가는 측면도 있지만은 우리의 욕구가 모든 것을 끌고 갑니다. 우리의 욕구가. 인간의 욕구가 어떻게 변화될 것 같아요? 귀찮으니까 이제 욕구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강아지도 반려 로봇으로 그러니까 여행 갈 때는 건전지 빼고 여행 갈 때는 전기 오프하고 그러면 귀찮은 일이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개들 먹이는 케어하는 것조차도 귀찮게 될 거예요. 지금은 사람보다는 반려견이 조금 신경 쓸 일이 덜 하니까 뭐 학교 데려다주고 뭐 얘들 와서 또 짜증 내고 인상 쓰고 또 밥 안 먹는다고 막 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좀 나으니까 이제 반려견을 대안으로 택하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귀찮아지면은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로봇으로 대체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인간의 니즈는 이런 식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곧 이제 빨리 반려 로봇 장사를 빨리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일본이 예전에는 우리보다 이제 모든 트렌드가 한 20년 정도는 앞섰는데 요즘은 이제 거의 비슷해져 버렸지만은 예전에는 그랬죠.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일본에서 굉장히 화제가 된 가식 기사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교도소에 노인들이 입소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고령화가 더 일본보다 심각해졌지만은 우리 뭐 한 40, 50년 전까지는 맨날 일본 고령화, 일본이 뭐 생선을 많이 먹어서 오래 사네 뭐 해가지고 일본 고령화가 굉장히 항상 세계적인 빅 이슈였잖아요. 그래서 일본 인구도 많은데 이제 고령화가 심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이 일찍 됐었고 이미 뭐 60년대부터 엄청난 이제 부를 누리고 있었고 근데 부모 세대들은 이제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고 부자인데 이제 사회가 엄청나게 선진화되고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산업화가 되면 될수록 얘들이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7남매인데 예를 들면 한 4, 50년 전에는 1년에 한 7, 8번 만났어요. 한 20, 30년 전에는 서너 번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뭐 외국 가서 사는 자식도 있고, 그래서 뭐 서울에서 사는 자식도 있고, 지방에 사는 자식도 있고, 이제 그러면 요즘에는 이제 한 2번 만나요. 그럼 앞으로 한 20년 뒤에는 몇 번 만날까요? 더 많이 만날까요? 더 안 만날까요? 더 안 만나잖아요. 이제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발전 속도에 따라서 인간관계는 가족이라도 더 느슨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트렌드상으로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데 일본에서 우리보다 훨씬 선진화됐으니까 노인들이 집은 크고 경제력은 있는데 자식들이 찾아와요, 안 찾아요? 전혀 안 찾아오죠. 너무 외롭죠. 너무 외로우니까 일본에서는 우리 돈으로 2,000원어치만 편의점에서 훔치면 감옥에 보내주신다네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훔쳐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뭐 콩밥 먹이는 감옥도 아니고 뭐 냉난방이 안 되는 감옥도 아니고 선진국 감옥이요. 이게 선진국 감옥에다가 그 친구들도 있지, 밥도 잘 나오지, 의사 선생님도 있지. 아주 완전 공동체네, 공동체. 그러면서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우면은 사람 자식새끼에도 얼굴을 1년에 한 번도 구경을 못 하니 이게 너무 외로우니까 이런 현상이 엄청나게 빚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이 이제 한국도 얼마 전부터 이런 뉴스가 가끔씩 나오고 있어요. 너무 외로우니까 이제 감옥이 급작스럽게 또 선진화되면서 이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이걸 보면은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734명을 무려 79년을 그 추적, 그러니까 하버드생 그때 2학년생들하고 보스턴의 약간 가난한 동네 사람들하고 다 해서 734명을 무려 79년이나 책임자가 4번이나 바뀌어가면서 쭉 이제 추적 조사를 했는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결국은 행복하게 살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더라. 이건 이제 추적 조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아요? 뭘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 친구가. 아니, 덕산 주민들은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속으로는 돈이라고 그랬을 거면서 또. 돈이 반해야. 돈이요. 이거. 그러니까 뭐, 돈이거나 뭐, 손흥민이나 뭐, 김연아처럼 뭐, 재능이나 뭐, 미모거나 뭐 학벌이거나 뭐, 이를테면 할아버지를 잘 만나야 된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있을 텐데, 거기에는 행복해진 사람들의 부류는 역시 관계더라. 관계. 이제 정말 힘들 때 한두 명이라도 힘든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여기서 꼭 혼자 사느냐, 뭐 여러 사느냐 그 자체보다도 이제 관계망이 있느냐 없느냐, 완전히 단절됐느냐, 관계망이. 그러니까 관계망이 단절된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불행하게 살고, 관계망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다 결국은 그것을 행복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무려 79년의 연구조사가 그렇게 밝혔는데, 우리는 그러면 우리의 변화 트렌드가 관계가 더 끈적끈적해지는 쪽으로 갑니까? 관계가 더 느슨해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느슨해지고 단절되는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으로 봤을 때는, 그 79년의 연구로 봤을 때는 우리가 행복해지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반대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전부 다 어찌됐든 관계를 더 힘들어하고, 또 편리니즘에 완전히 우리가 딱 젖어들어서 사람들하고 관계를 만들어가기보다는 좀 나 편하게 그냥 살래, 이런 쪽을 이제 선택하면서, 그것이 어찌됐든 간에 뭐 편리해지고 뭐 편해지고 여러 가지 뭐 나름대로는 자기 이제 머리를 굴려서 현명한 선택을 한다고 했지만은, 결국 삶을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그쪽 조사에서 봤을 때는 그건 불행해지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불행해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하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공동체를 가보니까, 공동체에 가는 사는 사람들이 뭐 별난 사람들은 털끝만큼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공동체로 살기에는 아주 부적절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많은데, 어차피 저 자신도 공동체로 살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중간에 그만 안 두고 조직 생활을 33년을 마치고 정년 퇴직을 했다는 이 사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중간에 박 터지게 싸우고 그냥 그만 안 두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 해낸다는 거, 결국은
이제 저도 해냈다는 뿌듯함이 있는데 그게 뭐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타고나게 뭐 사람들하고 나름대로 남들보다는 좀 관계를 잘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공동체에서 나름대로 해내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이제 많이 봤습니다.